이제는 오늘 어려웠던 시장이었던 만큼 다음 주에 좀 만회를 하기 위해서 고민이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서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곽유정 대표님은 다음 주 월요일에 좀 어떤 종목을 노리면 좋을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네, 마찬가지로 다음 주까지 계속 이제 소외된 섹터 쪽으로 수급 이동이 흘러가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제약지수 지금 랠리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오늘도 역시나 지금 뭐 ABL 바이오 같은 종목들 시세 나오는 거 보니까 당분간은 제약 바이오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약 바이오 관련 기업 중 한 곳인 ST팜 가지고 왔고요. ST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라는 이제 DNA, RNA 기반의 신약을 만드는 곳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줄여서 이제 올리고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예전에 이제 mRNA 백신이 시장에서 한동안 이제 화두가 됐을 때 ST팜이 좀 부각이 됐었던 적이 있었던 그런 관련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최근에 성과가 좀 굉장히 잘 나고 있는 중이기도 해요. 특히나 이제 CDMO 관련 시설 관련해서도 특화된 이런 이제 올리고 쪽에 특화된 시설을 보유하고 있어서 생물보안법 이슈도 수혜 기대감이 CDMO 쪽으로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만큼 이런 쪽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요. 지금 보니까 글로벌 수주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해서 최근에는 제2 올리고동을 이제 준공을 하고 본격 가동에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준공된 올리고동에서는 중소형부터 대형 라인까지 이제 배치가 돼서 임상 초기 단계부터 상업화까지 고객사 요구에 발맞춰서 능동적인 이제 또 대응이 가능하다고 하거든요. 그만큼 지금 이제 CDMO 쪽에 수주가 늘어나고 있어서 이런 고객사 맞춤형 대응을 하겠다라는 걸로 보여지고요. 보니까 추가적인 계속해서 이제 그 프로젝트를 수주하게 될 경우에는 신약 CDMO 수주 잔고가 무려 3,500억 원을 돌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실적 모멘텀도 가져가는 기업이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 종목들 공략을 할 때 흑자에서 지금 뭐 적자에서 흑자 전환이 되고 있거나 아니면 성장세가 좀 가속화되는 그런 이제 기업들의 외인 기관 수급들이 몰리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제가 보니까 ST팜이 최근에 외인 순매수세가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이제 이 ST팜이 또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 올리고 CDMO 쪽 사업이 고마진 사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특히 세계적으로 그 제약사 기업 한 3-4곳이 이 시장을 독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직까지 먹거리가 좀 풍부한 틈새 시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ST팜 이제 수급적인 동향들 잠깐 한번 살펴보면은 외국인 지금 순매수세가 ST팜에 10월 27일부터 지속적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는 모습들이 관측이 되고 있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차트상의 흐름들도 보니까 지금 상승 채널 형태로 지금 박스권으로 지금 추세가 지난 이제 4월 달부터 지금까지 쭉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이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사실 이제 헤드앤숄더에 해당하는 구간대가 11만 5천 원 구간대거든요. 이 구간대 한번 강하게 뚫어주게 되면은 12만 원 구간대 다시 전고점 향해서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서 일단 현재 구간에서 플러스 10%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11만 5천 원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여기 상승 채널 하단 구간인 9만 5천 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곽유정 대표님은 ST팜을 월요일 시초가 공략주로 가지고 오셨고요. 그렇다면 송리율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죠? 예, 저는 누워있는 거 좋아하는데요. 대한조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일단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신규 상장주였어요. 제가 솔직히 저번 달까지는 굉장히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거든요. 얘는 이제 뭐 사실 방산 모멘텀도 없고 LNG 모멘텀도 없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지금 일단 바닥을 확인을 했고 반등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한조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그럼 방산도 없고 LNG도 없고 뭘 만드냐? 유조선을 잘 만듭니다. 유조선도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원유음 반선 쪽에서 매출이 45% 발생되고 있고요. 그리고 정유음 반선 쪽에서도 35% 정도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유조선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에요. 제가 왜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지금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나쁘지가 않습니다.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지금 개선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 자, 제가 유조선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자, 그 중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대형 유조선 중에 이제 수에즈 막스라고 있습니다. 수에즈 막스가 뭐냐면은 수에즈 운하를 통과할 수 있는 가장 대형 유조선을 말하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선도 기업이 바로 대한조선입니다. 지금 유조선에 대해서 제가 왜 말씀드리고 있냐면은 사실 이
이 국제 유가에 대한 수요가 2040년까지는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는 시점이고, 자, 심지어 지금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도 감산을 완화하면서 지금 오히려 운반해야 될 수요가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탱커 운임비도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요. 25년 6월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운임비가 2.6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발주량까지도 연결이 되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대한조선 최근 공시 보시면요, 연이은 수주 공시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정도로 업황에 대한 수의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이 수요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제 탱커선 같은 경우는 진짜 폐선을 앞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올해 같은 경우는 폐선이라고 하면은 보통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을 얘기하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는 130여 척 정도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28년도에는 190척으로 늘어난다고 전망이 나왔는데요. 전 세계 지금 돌아다니는 대형 유조선 같은 경우는 690척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27%가 노후 선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체 수요가 계속해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보통 이제 20년 이상 된 노후 선박 같은 경우는 어디서 쓰냐면은 약간 정식 회사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요. 약간 국제 제재를 두들겨 맞고 있는 이란이나 러시아 이런 친구들이 이제 암흑리에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은 대한조선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수의 기대감이 반영될 수밖에 없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제사기구에서는 계속해서 친환경 선박 중심으로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확대 수의 기대감이 더해질 수 있는 것도 대한조선입니다. 뭐 예를 들면은 탄소 포집 기술 계속해서 투자 이어가고 있고요. 이중연료 추진선 굉장히 잘 만드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친환경에 대한 모멘텀 반영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실적을 좀 보셔야 되는데요. 지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매출액이 1조를 돌파를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1조 2천억 전망되는데요. 영업이익도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합니다. 작년 대비했을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은 영업이익률이에요. 사실 이 조선 기자재 쪽에서 영업이익률 안 나오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친구는 어느 정도 잘 나오냐? 영업이익률이 22%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닥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죠? 예, 일단은 전고점까지는 볼 필요 없고요. 저항 매물대 8만 원이 있거든요. 8만 원 목표가 보시고요. 손절가는 5만 5천 원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전문가님의 시초가 공략주까지 확인해 봤으니까요. 다음 주에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금요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